목소리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소.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지.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참 힘드셨겠구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소. 수지는 민호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지. 왜 나한테 신경 쓰는 거요? 여기 온 지 며칠도 안 됐으면서.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소.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소. 하하, 그냥 아가씨가 워낙 열심히 일하니 눈에 띄었소. 나도 힘 좀 쓰는 놈이라.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구먼. 수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소. 흥, 말만 잘하는구먼. 그래도 고맙소.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민호는 수진의 그 작은 미소에 가슴이 살짝 설렜소. 저 아가씨, 겉은 무뚝뚝해도 마음은 따뜻하구나. 민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포목점으로 돌아갔소. 한편 연화는 민호가 포목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소. 민호는 무거운 천꾸러미를 번쩍 들어 올리고 손님들과도 능청스럽게 대화하며 가게 일을 척척 해냈소. 연화는 민호의 영리함과 성실함에 점점 더 호감을 느꼈지. 저 젊은이, 보통이 아니구먼. 우리 집에 두면 큰 도움이 되겠어. 연화는 속으로 계산을 하며 미소를 지었소. 며칠 뒤 연화는 민호를 안채로 불러들였소. 민호, 여기서 일한 지 며칠 됐소. 어때? 우리 집이 마음에 드오. 연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소. 민호는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지. 마님, 덕분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소. 일도 재미있고 이곳이 참 좋구려. 민호의 말은 진심이었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소. 좋소.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시오. 우리 포목점은 읍내에서 제일 크니 너 같은 젊은이가 필요하오. 잘하면 품삯도 더 줄 터이니 힘내라. 연화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사람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소. 민호는 그 눈빛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소. 마님. 소자. 최선을 다하겠소. 그날 저녁 민호는 부엌에서 수진과 다시 마주쳤소. 수진은 저녁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지. 민호는 부엌 문턱에 서서 말을 걸었소. 수진 아가씨, 오늘도 바빠보구먼. 내가 뭐 도울까? 수진은 땀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도울 거 없소. 그냥 저리 가서 밥이나 먹시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소. 에이, 아가씨, 혼자다 하니 내가 미안하구먼. 이거나 좀 옮겨줄게. 민호는 무거운 쌀독을 번쩍 들어 부엌 한쪽으로 옮겼소. 수지는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보았소. 아이구, 저거 무거운데 어찌 저리 쉽게 드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소. 민호는 씩 웃으며 말했지. 하하, 내가 힘 하나는 자신 있다니까. 앞으로 무거운 거 있으면 나 부르시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소. 알겠소. 그럼 다음에 부를게. 민호는 수진의 그 미소에 또 한 번 가슴이 설렜소. 그는 부엌을 나서며 생각했지. 저 아가씨 참 대단하구나. 어머니를 위해 저리 열심히 사는데 나도 뭔가 도와주고 싶구먼. 며칠이 지나 민호는 수진의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되었소. 스치민의 어머니는 몹쓸병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 있었고 수진은 약값을 벌기 위해 연화의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고 있었소. 민호는 수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지. 내가 돈을 좀 벌면 수진 아가씨 어머니 약값이라도 보태줘야겠구나.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소.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포목점에서 짐을 나르다 연화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소. 연화는 민호에게 물었소. 민호, 너는 왜 읍내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요? 고향에선 뭐 했소?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지. 마님, 저는 시골 마을에서 논밭을 일구며 살았소. 하지만 아버지가 새 기회를 찾으라 하셔서 읍내로 왔구려. 좋은 인연도 만나고 돈도 벌고 싶소. 연하는 민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소. 좋은 인연이라. 그거 참 멋진 꿈이구먼.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꿈
꼭 이룰 수 있을까요?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엔 민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엿보였소. 민호는 그 눈빛을 느끼며 살짝 긴장했지. 마님, 소자 최선을 다하겠소. 믿어주시오. 민호는 연하의 집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소. 그는 포목점이를 척척 해내며 연하의 신임을 얻었고 수진과는 점점 가까워졌소. 수진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민호가 도와줄 때마다 작게 미소를 지었소. 민호는 수진의 그 미소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어. 수진 아가씨,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꼭 도와줘야겠어. 민호는 마음을 다잡았어. 하지만 연하는 민호와 수진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어. 저 젊은이, 수진과 너무 자주 어울리는구먼. 이건 좀 꺼림칙하구나. 연하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 그녀는 민호를 곁에 두고 싶었고 수진이 방해가 될까 걱정했지. 민호는 아직 연하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어. 자, 여기까지가 민호가 연하의 집에서 일 시작하고 수진과 가까워진 이야기요. 읍내의 연화, 마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소.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포목점으로 짐을 나르고 부엌에선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 민호는 연화의 포목점에서 무거운 천꾸러미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소. 그의 힘과 민첩함은 여전히 하인들 사이에서 화제였지만 민호의 마음은 점점 부엌에 있는 수진 아가씨에게로 향하고 있었소. 수진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밥상을 준비했소. 그녀의 손놀림은 어찌나 빠르고 정갈하던지. 민호는 부엌 문턱에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지. 아이고, 저 아가씨는 하루 종일 일만 하니 힘들지 않나. 민호는 수진이 땀을 닦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했소. 그는 부엌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지. 수진 아가씨, 오늘도 바빠 보구먼. 내가 뭐 도울까? 수진은 고개를 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소. 도울 거 없소. 민호 나리, 포목점 일이나 잘하시오. 그녀는 민호의 눈을 피하며 다시 쌀을 씻었소.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지. 에이, 아가씨 혼자 다 하니? 내가 미안하구먼. 이 무거운 물동이나 옮겨줄게. 민호는 우물가에서 퍼온 물동이를 번쩍 들어 부엌 한쪽으로 옮겼소. 수지는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보았소. 아이고, 저 물동이 무거운데 어찌 저리 쉽게 드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소. 민호는 씩 웃으며 말했지. 하하하, 내가 힘 하나는 자신 있다니까. 앞으로 무거운 거 있으면 나 부르시오. 아가씨 손 아까우니 내가 할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소. 알겠소. 그럼 다음에 부를게. 민호는 수진의 그 작은 미소에 가슴이 살짝 설렜소. 그는 부엌을 나서며 생각했지. 저 아가씨, 겉은 무뚝뚝해도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내가 꼭 도와줘야겠어. 그날부터 민호는 틈나는 대로 수진의 일을 도왔소. 빨래를 널 때 무거운 물바구니를 들어주고 장작을 패는 일을 거들었지. 수진은 처음엔 민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에 점점 마음을 열었소.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부엌에서 수진이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소. 수진 아가씨, 어머니 약값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먼. 혹시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소. 수진은 손을 멈추고 민호를 빤히 바라보았소. 왜 자꾸 나한테 신경 쓰는 거요? 민호 나리도 여기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일 걱정할 여유가 있어.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소. 하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오. 그냥 아가씨가 어머니를 위해 저리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서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구먼. 민호의 말은 진심이었소.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 고맙소. 하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민호 나리는 자기 앞길이나 잘 챙기시오. 수진의 말에 민호는 살짝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그는 수진이 쉬는 틈을 타 우물가에서 다시 말을 걸었지. 수진 아가씨, 어머니 병이 뭐요? 약값이 많이 드나 보구먼.
수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소. 어머니는 폐병에 걸리셨소. 의원이 한 첩씩 약을 먹어야 낫는다 했지만 내가 자수로 버는 돈으로는 반 첩도 간신히 사는 형편이오. 민호는 가슴이 찡했소. 그럼 내가 포목점에서 품삯을 더 받으면 약값을 보태줄게. 우리 같이 힘을 합치면 어머니 병도 낫게 할 수 있지 않겠소. 민호의 눈빛은 단단했소. 수지는 민호의 그 말에 처음으로 두 눈을 마주쳤소. 민호 나리,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요? 우리는 이제 겨우 며칠 하는 사이인데. 민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지. 아가씨가 어머니를 위해 저리에 쓰는 모습이 내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구먼. 나도 아버지를 위해 읍내까지 왔으니 아가씨 마음이 이해가 가오. 그러니 같이 힘을 합쳐보자구. 민호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지. 알겠소. 그럼 고맙소. 민호 나리. 그날부터 민호와 수지는 조금씩 가까워졌소. 민호는 포목점에서 열심히 일해 품삯을 모았고 틈틈이 수진의 어머니 약값을 보태주었소. 수지는 민호가 가져온 약재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소. 민호 나리? 이걸 다 어디서 구했소? 품삯도 넉넉지 않을 텐데. 민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소. 에이, 내가 좀 아껴 쓰면 돼요. 어머니 병이 나야 아가씨도 웃을 거 아니요. 수지는 민호의 그 말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소. 민호 나리, 참 별난 사람이구먼. 그래도 진심으로 고맙소. 수진의 미소는 민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소. 그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지. 저 아가씨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꼭 지켜줘야겠어. 민호와 수지는 함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계획을 세웠소. 수지는 자수 솜씨가 뛰어났소.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수를 놓아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돈이 넉넉지 않았소. 민호는 수진의 자수를 보고 감탄했지. 아이고, 이건 시장에서 비싸게 팔릴 물건이구먼. 내가 포목점 손님들한테 말해서 더 좋은 값에 팔아보자고. 민호는 수진의 자수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판로를 열었소. 수진은 민호의 도움에 점점 의지하게 되었소. 민호 나리, 이렇게까지 도와주니 내가 뭐라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민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 갚을 거 없소. 우리 같이 어머니 병 낫게 하고 아가씨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됐소. 수지는 민호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소. 그녀는 민호를 보며 생각했지. 저 사람 참 믿음직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수진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소. 수진의 집은 읍내에서 멀지 않은 초가집이었소. 어머니는 병상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소. 민호는 어머니 앞에 허리를 숙이며 말했지. 어머님, 저는 민호라 하오. 수진 아가씨와 같이 일하는 친구요. 어머님 병이 나으시도록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고맙소, 젊은이. 우리 수진이 옆에 너 같은 사람이 있다니 내가 마음이 놓이구나. 민호는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수진과 함께 집을 정리했소. 수진은 민호가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소. 민호 나리, 우리 어머니까지 챙겨주니 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 민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지. 아가씨가 고생하는 걸 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먼. 우리 같이 힘내자고. 민호와 수지는 점점 더 가까워졌소. 그들은 부엌에서, 마당에서,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소. 수지는 말했지. 민호 나리, 어머니 병이 나으면 나도 포목점 같은 가게를 열고 싶소. 내 자수로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구먼.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지. 그거 좋은 생각이오. 내가 힘을 보태줄게. 우리 같이 가게 열어서 읍내에서 제일 가는 장사꾼이 되자고. 수지는 민호의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소. 민호 나리, 참 큰 꿈을 꾸는구먼. 그래, 같이 해보자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소. 그 순간 민호는 수진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가슴이 두근거렸소. 수진 아가씨,
내가 꼭 아가씨 꿈을 지켜줄게.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소. 하지만 이 모든 걸 연화, 마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소. 연화는 민호와 수진이 마당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소. 저 두 사람이 저리 가까워지다니 이건 좀 꺼림칙하구나. 연화는 민호를 곁에 두고 싶었고 수진이 방해가 될까 걱정했소. 그녀는 속으로 무슨 꿍꿍기를 꾸미기 시작했지. 옛날 조선시대